오늘은요, 글이 술술 나오게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 고양이가 고양아, 마우야. 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쓰면 글이 술술 나오는지, 글이 술술 나오게 하는 소재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일단 글을 써보자, 일단 글을 써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 글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또 뭐 블로그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오늘 나왔다가 무슨 억울한 일 같은 거 당하게 되면 막 어디다 말할 데는 없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막 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살다가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분쟁에 휘말리거나 이랬을 때는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들어줄 때도 없고, 물론 뭐 하소연할 때가 있거나 늘 언제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너무 여러분 행운이시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막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에 막 글을 쓰다 보면 약간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슬프네. 나 너무 친구 없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논리가 막 생기면서 막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소연을 해야 될 상황이 되는 약간 억울한 일, 이럴 때는 글이 많이 잘 나오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특히 뭐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취미 활동이 있다, 내지는 요즘에 내가 덕질을 좀 한다, 뭐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거나 뭐 배우를 좋아한다거나, 이렇다 보면 말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술술술술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너무 막 그러면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쓸 말이 많고,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한, 혹은 뭐 그 무엇에 대해서 할 게 되게 많죠.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작가이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를 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고양이를 키운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기 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키울 때 제가 진짜 얘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처음에 막 매일매일 SNS에다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매일매일 모두 일어나는 거, 자는 거, 깨는 거, 먹는 거, 뭐 모든 게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이들을 막 그렇게 예뻐하고 덕질을 하면서 글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약간 초심자인 경우에 많이들 할 말들이 많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조금 전에 얘기한 덕질이나 취미 활동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달라요. 내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한 것들, 조금 전에 했던 뭐 억울한 일이나 뭐 시비, 그 다음에 어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때그때 느끼고 막 이렇게 감동하는 바들이 많잖아요. 뭐 억울한 일은 감동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치밀어 오르는 막 분노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데, 생각은 조금 달라요. 평소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약간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어떤 뭐 해결책이 있었거나 고민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쓸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살면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충격, 매일매일 나에게 뭐 충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다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늘 똑같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조금 다른 경험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조금 감동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이 너무 좋으면 글들을 그렇게 쓰세요. 그런데 이런 글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글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언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 때, 나 어휘력이 너무 떨려요,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억울했거나 혹은 뭔가를 너무 좋아하거나 생각을 많이 했거나, 그 다음에 뭐 아까 뭐였지?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어가 많아요. 단어가 막 풍부하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정말 옆에서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막 뭔가 허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쓰는 사람 자신은 굉장히 막 너무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글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은 어떤 내가 쓰려고 하는 채널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식적인 어떤 뭐 잡지나 이런 데 기고를 한다? 이러면 그 성격에 따라 그 글이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글 잘 쓰고 싶다, 이런 고민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그 생각들과 막 변명과 억울함과,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그 사랑과 막 솟아오르는 어떤 애정과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충격이나 또 처음에 말했던 뭐 시비, 뭐 억울한 일, 이런 일을 항상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시비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어떠한 일상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막 계속 새로운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것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글을 만약에 자유 주제로 한번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게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것들, 내지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책을 쓰게 된다면 결국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그게 가장 진실된 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의 소재를 찾을 때 제일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일단 쓰세요 하면서 막 오만상을 막 얼굴을 꾸겨가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글을 일단 쓰게 하려면 일단 쓸 수 있는 것부터 써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글을 써야지 하고 나서 너무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약간 좀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고, 또 뭐 좀 똑똑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어색하게 그 자료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저하고 글쓰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굉장히 계속해서 글을 쓰시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숙제를 계속 내드리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너무 베껴왔어요. 근데 막 베껴온 게 정말 많이 베껴오셨어요. 그거는
백병원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레슨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결국은 내꺼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매우 많이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글이 술술 나오는 글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부탁 타임이에요.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